제 블로그에 썼던 자료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. 퀘르세틴 보울라인 C를 제 자궁 성근증에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 쓴 거거든요. 21년 8월 31일 날 산부인과로 치료를 보러 갔었어요. 그때 이제 당시 불편한 증상이 뭔가 이렇게 혹 같은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눌러져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아랫배도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 이전에 저는 그 자궁의 뒤쪽에, 자궁 안이 아니라 자궁 뒤쪽 벽면에 한 9cm, 10cm짜리 혹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서울 가서 로봇 수술을 해서 떼냈었는데, 그게 아니라, 자궁 성근증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이 부산에 이제 산부인과를 갔었는데 그 혹 떼냈던 거는 괜찮고, 그래서 자궁 성근증이요? 라고 제가 이제 다시 물어봤었는데, 원래는 그 자궁 안에 이게 3.1cm가 정상 두께인데 저는 5.1cm로 좀 커져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자궁 두께인 거죠. 자궁 두께가 5.1cm로 두꺼워져 있으니까 이거는 고민을 할 시간 자체가 별로 없다. 빨리 뭐 미레나라는 기구나 뭐 하이프를 한다든지 해서 얼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병원에서 아주 급하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사실 좀 제가 병원 말을 좀 잘 안 듣죠. 그러니까 무조건 안 듣는 건 아니고 저도 제가 살아야 되니까 공부를 좀 다른 방법이 있는지, 병원에서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권해주시는 거는 이렇다지만, 그러면,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되지 않을까요? 라고 항상 공부를 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. 제 여기 갑상선 혹이 큰 게 있었던 것도 이런 제 성격에 기반하여 부산에서 이제 찢어서 없앴죠. 고주파였던 것 같아요. 그걸 하기 전에 저는 어땠냐면, 이 혹이 너무 커서 너무 피로하고 힘들고 약을 먹지는 않았었는데 너무 힘든 상태였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. 병원에 가서 이제 혹이 너무 크니까 이게, 그리고 또 이제 정밀 검사까지 해보니까 그 암과 아닌 거의 경계에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그냥 가겠다. 암 치료가 아니라 이 갑상선 자체를 떼내는 것도 아니라 저는 평생 약을 달고 있기 싫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절제해서 여기 그 흉을 가지고 있기도 싫습니다. 선생님 잘 하시는 그 고주파, 아마 그것도 하이프의 일종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찢어서 없애주세요 라고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한 1년, 2년 정도 한 2-3번에 걸쳐서 이걸 처리를 했어요. 암인지 아닌지 경계에 있었지만 저는 지금 이 깨끗해진 상태고 흉터도 없고 이 갑상선 관련해서 먹는 약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방법을 찾아요. 무조건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,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들의 매뉴얼을 제가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, 요거는 애들 낳을 때부터 제가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, 왜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에 선생님들을 자꾸 설득을 했었던 거죠. 제 갑상선도 그래서 떼내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았었는데 저는 보존을 하고 있고 약도 안 먹고 있고요. 그다음에 자궁 혹도 9cm짜리를 달고 있으면 자궁을 떼내야 된다라고 제 셋을 낳았던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. 자궁 드러내야 된다. 이제 할 일 다 하지 않았냐. 자궁 애들 낳고 하는 것까지 다 했고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가니, 그 당시에 다 되어 가니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자궁 적출을 하자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냐고. 그냥 이 기능으로서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되게 좀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막 그때도 찾았죠. 왜 내 이 혹을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래서 이 혹만 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서울 삼성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가서 배꼽을 통해서 그 혹만 똑 떼내는 수술을 했고, 지금
년 정도 지났는데 깨끗하고 다시 자라지도 않고 그거에 관한 약도 전혀 안 먹고 있습니다.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자궁 선근증이 온 거죠. 그때는 퀘일 세팅이 없었어요. 그냥 저는 열심히 평생 달고 다녀야 한다는 약들을 안 먹는 방법들만 열심히 했었었지, 내 몸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조금 케어해줄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, 그때 맞물린 시점이 퀘르세틴 보올란시를 제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. 장누수부터 공부를 해보자. 시작했었던 그 시점이었죠. 이 자궁 내막증, 성근증 진단을 받았었던 게. 그래서 그 시점에 바로 퀘르세틴 임상하고 내가 일단 먹어서 내 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니까. 그렇게 8월 31일에는 5.1cm였었고, 그 다음에 제가 그 상태로 두면 몇 달 안 가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었어요. 그렇게 해서 21년 9월 18일에 생리가 끝난 날 다시 병원을 갔어요. 그때 정확한 치수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때가 4.5cm. 다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선근증이 맞다라는 진단을 받았죠. 그때도 당시 이제 미레나 뭐 이렇게 삽입하는 어떤 기구였던 것 같아요. 그거를 또 권유를 받았었는데, 나 그거 싫어요. 굳이 그런 걸 내 몸에 달고 있기 싫어요. 그렇게 해서 안 하고 매일 내포씩 먹는 걸 시작을 했죠. 퀘르세틴 보올란시를 13개월 동안 퀘르세틴 보올란시를 내포씩 먹은 걸 13개월 동안 하고 나서 다시 갔어요, 산부인과에. 그래서 재차 물었죠. 산부인과에 가서 이전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근증이 아주 위험한, 이게 뭐 한 달, 두 달 지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었는데, 제가 지금 왔다라고, 이 검사 상태가 어떻냐고, 제 지금 자궁 상태가 어떻냐라고 다시 물었었는데, 그 당시 받았던 소견이 선근증 및 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은, 이라고 받았어요. 13개월.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? 물론 논문 자체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고혈압에도 듣고 어디도 듣고. 그런데 일단 자궁 성근증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몸에 제가 그걸 달고 있었기 때문에 13개월 쭉 복용해보니까 어땠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자궁 성근증이 없어지면서 아랫배 불편한 것도 없어졌고, 그 당시에 있었던 소변의 불편감이나 시원하게 봐지지 않는 그런 느낌? 그런 것도 없어졌고요. 퀘르세틴 하루에 몇 개 드셨어요? 저는 하루 4포씩 먹었어요. 하루 4포씩 2년째 먹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쭉 평균 내보면 쭉 4포인데, 그냥 어떤 때는 내가 좀 술을 많이 먹었다거나 내 몸이 좀 어제도 잘 보냈고 오늘도 잘 보냈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4포씩 먹는데, 술을 좀 먹었다거나 좀 피곤하다거나 잠을 많이 못 잤다거나 조금 내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한 상황이다, 그러면 좀 많이 먹어요. 많이 먹어봐야 뭐 한 6포 정도겠죠. 네. 근데 이제 2년쯤 되니까 건너뛸 때도 가끔 있기는 있어요. 근데 건너뛰면 그 다음날 다시 좀 챙겨 먹죠. 대단하지 않습니까? 퀘르세틴 보올란시.